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차장,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이슈 나왔습니다. 종목별로는 계속 이슈 안고 있는 섹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5위 열어봅니다. 자, 로봇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현대차가 이번 로봇 진출하는 건 처음이 아니죠. 사실은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카더라고 소문 형식일 때가 뜨거운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차영주 위원님께 로봇주 첫 질문 드릴게요. 오늘 로봇주의 움직임의 배경에는 현대차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현대차의 손이 미치는 곳에 대한 모멘텀 이게 메인일까요, 위원님? 성격 먼저 분석 받아볼게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은 일부 그동안에 올랐었던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시작이 되고 있고 특히 로봇 대장주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의 지분 투자에 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의 이제 4% 가까이 지금 이제 하락세,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변동성이 일단 시작됐다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오늘 SPG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결국 현대와 관련된 말씀하신 루머와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이고 인구 구조와 관련해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대기업들이 어떤 형태의 로봇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조금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현대차 관련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이후에 로봇과 관련된 그리고 현대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존재를 했었습니다. 3년이 흐른 시간 동안 이와 관련된 뉴스는 하나도 없고요. 특히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자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물론 이것들이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대기업들이 로봇 회사를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의 로봇, 어떤 형태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오늘 올라가는 부분들은 분명 일부 그동안에 있었던 테마 종목들이 좀 압축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간 현상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전면에 선 종목이 감속계 키워드를 가진 종목인데 위원님, 요 감속계 키워드가 사실은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는 가격적으로 살짝 소외된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너무 베팅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일단 보는 걸까요? 로봇이라는 게 움직이면 이제 감속기라든지 아니면 관절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죠. 충분히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로봇이 지금 이 부분이 좀 들어가고 있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 많이 쓰이고는 있습니다만 산업용 로봇 회사들이 작년에 오히려 실적들이 악화됐거든요. 왜냐하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기업들은 다 로봇으로 생산을 해내지 지금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로봇을 투여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웬만한 규모의 경제는 이미 달성이 돼 있는 거고 물론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로봇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매출 구조를 바꿀 정도의 드라마틱한 부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거리를 두자.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은 분명 존재를 합니다만 저처럼 이제 실적을 좀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선뜻 손이 안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괴리감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고등을 켜야 되는 구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상경 사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오늘 수급적으로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로봇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전과 대비로 했을 때 그래도 버티는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도 되는지 앞서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마인즈랩이라고 네, AI 맞아요. 관련된 업체 탐방을 좀 다녀와서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AI 관련된 부분이 로봇과 접합이 돼서 딥러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산업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전에 나왔던 게 챗 GPT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단기적인 테마보다는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우리 쪽에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레포트를 검색하거나 혹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전달해 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AI 쪽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로봇 관련된 부분은 전일 두산 쪽에서 그리고 현대 쪽에서 각각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주관사 선정을 마친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 현대그룹 쪽에서는 SPG를 통해서 지분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지난주에 중국의 산업의 변화가 리오프닝에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제가 네. 이번 주에 와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SPG가 맞나요? 중국의 가장 큰 변화는 로봇입니다. 뭐냐면 중국의 식당이나 큰 레스토랑을 들어가 보면 서빙 로봇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중국에 다시 들어가 보면 눈으로 확인해 보면 최근에 2년 동안의 변화가 중국도 인건비라는 부분과 생각보다는 빠르게 산업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였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가까이 있는 명동 교자를 가보시면 서빙 로봇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 내부적으로 굉장히 크게 변화를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인탑스라고 하는 기업이 서빙 로봇을 만들고 있고 관심을 좀 받고 있죠. 그리고 전일 나왔던 부분들이 로봇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로봇 산업에 관련된 부분은 서비스 로봇이 있고 산업용 로봇이 있고 저희가 딜리버리하는 로봇이 있잖아요. 그리고 드론에 관련된 부분들은 2025년부터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제가 2차 전지 업종들을 처음 탐방을 갔을 때 에코프로가 그때 6,800원이었고 지금 가격은 뭐 업계 코스닥 시총 1,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LNF도 적자였어요. 그리고 뭐 제 주변에 은퇴를 하고 뭐 저랑 비슷한 또래 애들이 크게 이제 아웃퍼폼을 했던 거는 화장품이 한참 유행을 할 때 마스크였고 그리고 최근에 제 주변에 은퇴를 준비를 하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리타이어를 좀 빨리 하는 친구들 보면 올해 코스닥 쪽에서 상당히 큰 수익을 냈던 주변 자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CES의 좀 빠른 판단을 보고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 접근을 했던. 네. 여하튼 로봇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긴 흐름 쪽에서 국내가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산업 쪽에서 충분히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고 관련된 부분은 필연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가까운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무언가 상용화가 이야기는 되고는 있지만 너무 분명하지 않은 시기라고 할지라도 지금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사장님의 의견이실지요?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로봇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기계 업종에 대한 부분들 현대 오토에버를 제가 말씀드렸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부분은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 밑단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대기업단 집단에서도 충분히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업 모멘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위원님 요것만 짧게요. 지금 상용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올해 신상 로봇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접근 방법도 올해는 조금 아닐까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 상용화는 법이 일단 개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죠. 과연 우리가 이제 뭐 드론이라는 건 얘기하는데 드론이 그럼 몇 대를 팔아야 수익이 날까요? 그게 아직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발비 대비해서 그런 것처럼 저는 로봇에 대한 어떤 뭐 트리거는 분명 존재합니다만 과연 로봇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 매출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시선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좀 투자하시는데 해보시고요. 저희 4위로 넘어갈게요. 여기도 오늘 조금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위 올라와 있는 신재생 카테고리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이상경 사장님께 첫 번째로 질문을 드려보자면 사실 어제 태양광이 시간의 거래에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후장의 반응은 많은 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뭐 그렇게 뜨겁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뉴스의 무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수상 태양광 테마 어떻게 지금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세를 일단 한번 분출하고 일단 쉬어가는 그 타이밍이 지금 오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이슈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준비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태양광 업체 쪽에서 관련된 수급에 대한 단기적인 이동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2022년에 생산되는 9.1kW 대비 2023년에 24kW까지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제가 봤을 땐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년 동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흐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처음 중국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을 때 그 위구르도 지역이죠. 그쪽에 대한 노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중국에 대한 제재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는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중국의 입장보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시장이 열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부분들,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3월 28일 날 IRA 세부 법안이 통과가 되면 분명히 반향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퍼스트 솔라를 기준으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가운데 중국의 시장에 참여 그리고 중국의 점유율이 90%거든요. 모듈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미국이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입장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증서를 통해서 충분히 미국과 협업이 되는 부분들. 그렇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상에서는 신재생 쪽에서 가장 크게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게 태양광이고 그 서브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풍력. 그리고 그런데 뭐 하나솔루션이 지금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로 자금이 가야 되는지도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3월 31일이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 어느 쪽으로 시장 예측해 봐야 돼요? OCI가 그 밑단에 있는 대장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매력적인 해서 정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오히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퍼스트 솔라를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는 고점인데도요? 그렇죠.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긴 흐름 쪽에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국내에서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그 밑단에서 작은 기업들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OCI를 그렇게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어서 뭐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퍼스트 솔라 중심으로 정책적인 모멘텀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OCI가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지금은 꺼리시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OCI에 대해서는 단답형으로 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위원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원전이랑 오늘 태양광이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요? 태양광이 워낙 미국 대비로 했을 땐 약하긴 해 더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후장을 보니까 또 원전이 강해서요. 어느 쪽 시선이 조금 더 강하게 보여지시나요? 결국은 뭐 미국의 어떤 관심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퍼스트 솔라가 올라가니까 우리와 이제 관련된 어떤 기업들을 찾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수상 태양광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세를 한번 분출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갑자기 이 업계가 변했다거나 이런 게보다는 뉴스에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수상 태양광과 투자할 때 우리나라 기업이 있어요. 하나솔루션이 새만금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됐고 네. 공사 짓고 있어요. 근데 투자를 지금 못해서요. 그 기다려야죠. 굳이 네. 뭐 직접 수상 태양광 관련해서 새만금에 그 해서 일괄 체계로 자기네들이 다 짓는데 그것을 지금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걸 투자한다? 기다려야죠. 그렇기 오히려 때문에 그게 낫다. 기다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뉴스에 나와서 오늘 반응하려고 한 거는 OCI 트레이딩 하신 분 외에는 이제는 늦었다. 결국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뉴스에 대해서는 직접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오다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전 계약을 했다 하는 것도 빨라야 2025년, 늦게는 2030년부터 공사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뭐 수주 그렇게 많은 수주 얘기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또 무기 수출로 또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또 네옴시티로 또 바뀌었죠. 그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 다 MOU 체결했던 거 아직 체결 소식 하나도 안 들리고 있잖아요. 물론 원전이라는 게 체결하는 게 단순하게 MOU 맺고 뭐 몇 개월 내에 하는 건 아니에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전에 대해서 지난 정부가 막아놨던 걸 다시 여는데 현 대통령 임기 내에는 못 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최소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보면 결국 뉴스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원전 관련해서는 위원님 결국은 수주 모멘텀이 나와야지 또 주가도 일시적으로는 반응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서는 지금 기대감으로 움직이면서 수주에 대한 MOU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수주가 이제 매출을 기다리려면 한 5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주 모멘텀이면 주가는 움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특성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라면 자 원전주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 그건 아니에요. 태양광과 원전과 풍력의 지금 중심은 뭐냐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굉장히 가볍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슈가 나올 때 빠르게 움직이시고요. 뒤늦게 이슈를 딱 들었는데 주가가 차트가 꼬리를 단다라든지 뭐 거래량이 부채라서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놓치신 거예요. 그러면 신재생 안에서는 순환매는 활용해 보자. 그렇죠. 그게 나올 때 뉴스를 빨리 캐치했을 때 주가가 안 움직인다? 그럼 트레이딩이 가능하시지만 이미 오후에 지금 보니까 다 윗꼬리 달군 상태에서 이제 들어간다? 이거는 좀 늦었다. 어차피 트레이딩 관점이다. 관점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이게 뭐 계속해서 돌 거예요. 돌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테마를 놓쳤다 해서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고요. 충분히 또 다른 이슈를 통해서 이슈몰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점만 아시면 다음 기회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플로우를 정말 잘 체크해야 되는 섹터가 신재생이 아닐까 싶네요. 자, 저희 3위 올라가서 또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중심으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좀 넓게 펼쳐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부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이상경 차장님께 첫 번째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잠시 후에 이야기를 또 하긴 하겠지만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이야기보다 여기를 먼저 짚은 것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쪽이 이쪽이 더 많은 건지 순환매의 일환으로 봐야 될지 오늘 화신 중심으로 전기차 부품 쪽 움직이는 거에 이상경 차장님 저희 조금 더 기대감 걸어봐도 되는 걸까요? 전기차 업종 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찌됐든 공매도 쇼커버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흐름인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좀 10일 날 들어오는 볼보 CEO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정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가 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뭐 삼성 SDI 중심으로 LNF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까지 LG 엔소라고 맞물리면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인데 절대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주가의 영역이 지금은 트레이딩의 영역이지 스트롱 바이 할 수 있는 구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가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업종별로 뭐 소재, 양극재, 음극재, 동박 그리고 최근에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그 덮는 실리콘 호일까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 전장 부품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순환매가 좀 더 도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순환매의 끝은 타이어거든요. 네. 전기차를 타보면 전기차 밑단에 들어가 있는 전지 부분에 관련된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고 생각보다는 타이어 교체 주기가 빠르고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 만약 끝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타이어까지 돌면 상대적으로 전기차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한 바퀴 크게 돌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기차 부분들을 좀 따라가는 것보다는 지난주랑 비슷하게 아마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주가가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네. 시장은 커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정확히 주도주니까 라는 관심에 대한 부분들은 접근을 하되 여기서 스트롱 바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차장님께서 항상 2차 전지 소재 이야기를 할 때 증설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네. 말씀을 해주셔서요. 오늘 화신가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맥락이죠. 신규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닌지. 단기적인 내용에 대한 접근인 것 같아요. 기다렸던 부분들이 우리 이거 해? 어디랑 해? 물론 엠바고를 받아요. 계약을 하면 계약 상대방 측에서는 이거는 우리 회사에 대한 네임은 밝히면 안 됩니다라는 엠바고를 걸기 때문에 과거에 뭐 저희가 소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 전반적으로 탐방을 다녀보면 구체적인 계약 공시 내용이 안 나오고 그리고 LNF 쪽에서 확인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였잖아요. 투자에 대한 규모, 그러니까 계약에 대한 규모랑 그리고 계약 기간. 근데 LNF가 갔던 거는 투자에 대한 규모도 규모지만 계약 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의 공급량을 정해줬던 테슬라 쪽하고 나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강하게 좀 순환매가 도는 흐름인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뜯어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시군요. 그럼 위원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오늘 자동차 부품의 들썩임에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고요.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더 봐야 되는지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어떤 의견 주실까요? 괜찮은 선택 될 수 있을까요? 화신의 차트를 놓고 보면 네. 화신의 대장주라고 보면 화신의 차트를 놓고 보면 저거는 전형적인 교과서 차트죠. 오늘 그 분출이 나온 거예요. 네. 저게 다시 말아 올리려면 오늘 거래량은 이상 거래가 되면 주가가 말아 올릴 수 있어요. 거래량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거래량이 지금 이제 거래량까지 한번 보여주시면 저 거래량을 넘어설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거의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80억 투자, 과연 어떤 공장을 짓는데 380억 정도면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배터리 팩을 만드는 회사인 팩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매출액이 1조 2천억짜리 회사가 한 400억 정도 투자해서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그 부분의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과연 그러니까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한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잘 팔리는 제품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라라고 피터 린치가 월가에 영어를 썼는데 그 다음 장이 더 중요하죠.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 비중을 보라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화신 규모로 봤을 때는 이게 그 과연 매출 규모가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 고민해 보시면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뉴스에 좀 뒤늦게 반응을 하고 뉴스를 이제 보는 거니까 네. 그렇다면 먼저 투자하신 분들의 어떤 그 현황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저 정도 차트면 오늘 조금 단기 과열권에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모멘텀을 좀 뜯어봐야 되는 시장이 요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조금 더 크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 2위에 준비한 이슈가 바로 2차 전지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는 또 궁금합니다. 매번 뭐 이게 하루로 볼 수 없고 장기 투자로 봐야 된다는 관점도 분명 알겠지만 저희는 하루하루 키워드를 들고 오기 때문에 오늘도 또 들고 왔습니다. 두 분께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이 질문은 항상 내릴 때마다 드리는데 오늘도 드릴게요. 이상균 차장님. 단기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난주였는지 이번 주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에코프로 하루 내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뿜어내서 오늘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딱 명확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이게 저 화면을 보면 좋은데 올해 1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코스닥 외국인 기준으로 상위 종목을 보면 에코프로 BME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JYP, LNF가 외국계 쪽에서 가장 상위 주식을 많이 산 규모 순서예요. 그런 가운데 수익률을 보면 에코프로가 203%, 에코프로 BME 123%, LNF가 32%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저희가 이제 얘네 손해봤어. 어떻게 하지? 상대적으로 얘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공매도도 하나의 투자에 대한 방법이고 비율에 대한 부분, 포트를 짜고 접근을 하는 입장인 것 같고 올해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면 얘네가 올해 6조를 산 시장에서 가장 크게 수익률을 낸 건 에코프로 BM이었어요. 그러면 이렇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차익에 대한 욕구는 발현이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주가는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매기가 오늘 쉬어가면서 다른 업종들로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래서 전일 저희 이제 시장에서 좀 얘기를 할 때 2차 전지들이 좀 쉴 때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이 좀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빠진 자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진 않고 시장에서 네. 머물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 그러니까 2차 전지 다음으로 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가 두 가지 아이디어로 들어오는 거죠.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쇼커버에 대한 부분까지. 이런 가운데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여서 결론은 2차 전지주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매도를 해서 대안이 있냐 없냐. 그럼 대안이 있으면 현금화 시켜서 매매 타이밍을 보든 혹은 다른 차선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위원님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위원님, 저희 여러 번 지금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한번 흔들림 나올 때 다시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라는 경고 등을 몇 번이나 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정말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주실지 오늘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요, 위원님. 제 관념은 그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와 다른 저는 이걸 비교해 어제 이제 제가 에코프로 BM을 차트를 놓고 말씀을 좀 드렸죠. 어제 이제 21만 7천 원을 못 뚫고 20만 원이 깨지면 매도를 하셔야 된다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중에 깨졌고 지금 20만 2천 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들어주면 여전히 저 같은 구간입니다. 20만 원 깨지면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매도 강력한 사인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 제가 오늘 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에코프로 BM이 별로 안 빠진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지금 3-4%밖에 안 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강한 거다. 다시 말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첨보가 8.5%가 빠지고요. 코스모화학이 13%가 빠집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강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다른 쪽들은 많이 빠지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안 빠진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추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계신 건 맞아요. 그분들이 지금 밀릴 때마다 사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많은 유튜버라든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특정 종목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두 종목은 사자가 지금 저도 현재가 호가는 오늘 보면서 놀란 게 굉장히 사자 호가가 탄탄해요. 거기다 대고 때리는 사람은 뭐죠? 때리는 사람이 그러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자가 없는 첨보라든지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크게 밀려요. 결국 받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까지 만약에 매도세가 잡아먹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매도만 있지 매수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알겠습니다. 그럼 요것만요. 오늘 매도에서 2차 전지에서 빠져가는 물량이 첨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 다른 종목으로 간다라는 의견이실까요? 아니면 다른 섹터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만약에 두 가지죠. 하나는 다른 섹터로 가시든지 하나는 지금 뭐 솔트룩스라든지 다른 쪽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한 템포 쉬셔야죠.
저는 저라면 한 템포 쉬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도 아이디어 쭉 들어봤고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온 키워드는 정말 오랜만에 가져온 키워드이기도 해요. 건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속에 최근 1위부터 5위 내에서도 저희가 꼽지 않았던 쪽이 건설인데요. 오늘은 꼽았습니다. 차 의원님의 의견만 요거 짧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건설이요.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가 꺾여서 오늘 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소외주 관점일까요? 아니면 해외 모멘텀일까요? 근거 있이 볼 수 있는 건설주의 상승일까요? 특별히 끌어올릴 만한 요소는 아니고요. 저는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가는 건데 이제 순환매에서 이제 그런 활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좀 그런 거죠.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에 나올 만한 주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굉장히 저거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펼치고 있다는 거.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들이 소외 측면에서 올라가는 건데 위기가 사라졌다라는 거와 매출은 좀 다르죠. 어찌됐든 안전판이 좀 확보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제 소외됐으니까 조금 한번 볼까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주주 친화적인 제대로 된 정책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조금 저들이 이끄던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기존의 PF 관련해서는 지금은 당분간 생각하지 않아도 될까요? PF는 아직까지 해소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는 조금 안정대로 좀 보는 건 하지만 중소기업 단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직까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일부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허가받아놓은 것도 아직 좀 미뤄놓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불평성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 모멘텀은 역시 이것도 하반기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최악 국면은 지났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염려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모멘텀이 좀 나타나면 그때는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멘텀을 잘 관찰하시면 나름대로 중요한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건설주 상승 배경 그 근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담아봤습니다. 저희 이어서 AS와 함께 원픽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경 차장님과 먼저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 AS 오늘 꼭 받아봐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질문 드릴게요. 네. 저희 2월 2일에 받은 종목이 EN 플러스 7.91% 최고가 기준 수익 챙기고 있는 종목입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2차 전지 섹터 나올 때마다 챙겨야 돼요라는 질문 드리는데 이거 AS부터 부탁드릴게요. 이틀 전에 대기업 집단하고 매출 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기다렸던 부분들, 특히 이제 도전제 부분들을 증설을 통해서 회사가 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양산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라는 공시가 나와서 이틀 동안 주가가 한 25%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다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좀 약세를 띠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해도 괜찮다로 네. 정리될까요? 알겠습니다. 더 기다려 볼만 하다라는 이야기로 정리 받아보고요. 오늘 원픽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장님 그래도 여기서 원픽 고르셨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휴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고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카이스트 출신의 이제 삼성 쪽에서 나와서 회사를 설립을 했고 업력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기 흑자로 돌아서는 가운데 로봇주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픽으로 대장주에 대한 조정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기관들 얘기를 들어보고 스크리닝을 쭉 해보면 5, 6월 달까지 모멘텀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후에서 좀 관심을 받을 것 같고 2분기도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로봇 쪽은. 그래서 대장주에 대한 부분 조정이 나올 때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해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가는 84,000원,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의 조정이라는 부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차 의원님과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AS도 빠르게 갈게요. 3,000단 제약 조금 AS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중의 신고가 돌파한 종목입니다. 와, 수익 상당하게 저희 낮은 구간에서 받아서 많은 분들 챙기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챙기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짧게 받아주세요. 삼천단 제약을 제가 추천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황반변성 치료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눈 쪽에 약간의 이제 굴절이 생기는 그 병이 굉장히 흔한 병이랍니다. 그거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블랙버스터가 그 신약이 특허가 올해 1월부터 해지돼가지고 네. 이게 지금 그 유럽 FDA 승인을 받은 거고 이제 미국 FDA 승인만 받으면 이쪽 블랙버스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 끝난 건 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 삼천단 제약 지금 한번 우리가 장대 양봉을 쏟았던 게 바로 유럽 승인이었고 미국 승인까지 나면 이건 글로벌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전 중요한 트리거라 이거는 조금 중기적으로 아직까지는 홀딩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이제 추천 종목은 관심 종목은 DLENC입니다. DLENC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동안의 주가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샤인 프로젝트 현대산업개발 걸 받아왔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1차인데 앞으로 2차, 3차까지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글로벌 플랜트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다른 건설사들이랑 좀 다르죠. 다른 건설사들은 어쨌든 국내 건설에 대한 트리거들인데 이거는 플랜트 건설에 대한 트리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 목표가는 39,0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3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랜트 사업 이 부분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여기서 오늘 랭킹5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차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꾸려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